네. 신용카드 처음 만들 때 사실 좀 머리 아프셨던 경험 있으시죠? 뭐가 뭔지, 혜택은 또 제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좀 헷갈리고요. 오늘 그 답답함을 저희가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. 특히 그 신용카드 정보 비교 사이트죠. 카드파인 분석을 좀 보면서 왜 많은 분들이 첫 카드로 통신사 할인 카드, 이거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요. 복잡한 신용카드 세계에서 당신에게 맞는 현명한 첫걸음, 그걸 찾는 게 이번 시간 저희 목표입니다.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 좀 흥미로운데요. 카드사들 가맹점에서 수수료 한 2% 정도 받잖아요. 근데 광고는 막 5%, 심지어 10% 할인, 이렇게 막 크게 때리죠.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?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 속에 그 힌트가 좀 숨어 있습니다. 자, 그럼 그 카드 혜택 뒤에 숨어 있다는 복잡한 조건들,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죠. 전무관님, 이 카드사들이 주로 어떤, 장치들을 쓰는 건가요? 네, 그 광고에서 보는 최대 혜택 있잖아요. 그걸 사실 모든 고객이 다 누리기는 어렵게 만드는 여러 장치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전월 실적 제외 항목 같은 거요. 이게 뭐냐면 지난달에 얼마 이상 쓰셔야 할인해 드려요 할 때 그 실적 계산에서 특정 지출들, 뭐 세금이라던가 아파트 관리비 이런 건 떼버리는 거죠. 와, 그럼 나는 열심히 썼다고 생각했는데 인정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. 어, 또 다른 건 없나요? 특정 가게나 온라인몰 아니면 특정 상품군 자체를 아예 할인 대상에서 빼버리는 경우도 흔하고요. 금액 상한선도 되게 중요해요. 월 할인 한도 아니면 일 할인 한도 이런 게 있어서요. 아무리 많이 써도 받을 수 있는 총 할인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. 심지어는 월 사용 횟수 제한, 일 사용 횟수 제한 이런 것도 있고요. 아예 특정 요일이나 특정 시간대에만 할인해 준다. 이런 조건들도 꽤 많습니다. 정말 꼼꼼히 안 생기면 놓치기 쉬워요. 하하, 무슨 마트 타임셀도 아니고 카드 혜택 받으려고 막 시간 맞춰 써야 한다니 약간 좀 당황스럽기도 하네요. 이게 근데 다 이유가 있는 거죠. 아까 호스트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사는 가맹점에서 한 2% 정도 수수료를 받는데 광고는 5% 이상 할인을 막 하잖아요. 만약에 모든 고객한테 그 높은 할인율을 다 적용해 준다? 그러면 카드사 운영이 사실 좀 어렵겠죠? 네, 그래서 이런 세부 조건들을 통해서 실제 혜택 수준을 조절하는 겁니다. 뭐랄까, 수익성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구조랄까요? 그래서 통신사 할인 카드가 약간 대안처럼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. 그 복잡함에서 좀 벌안할 수 있다, 뭐 이런 거겠죠? 맞습니다. 핵심은 단순함 그리고 예측 가능성 이거예요. 통신사 할인카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복잡한 조건들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. 대부분의 경우에요. 다른 까다로운 조건 거의 없이 전월 실적이라는 기준 그거 하나만 딱 충족하면요. 매달 통신비에서 정해진 금액이나 비율만큼 꾸준하게 할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최대 얼마 할인 이런 거 잠재적이지만 얻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혜택보다는요. 내가 얼마를 쓰면 얼마를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 계산이 아주 쉽다는 거죠. 네, 그것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. 보통 요구하는 전월 실적이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 그 정도인 경우가 많아요. 다른 쇼핑이나 주유 같은 특정 분야 특화 카드들 있잖아요. 그런 거는 50만 원, 많게는 100만 원 이상 요구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확실히 좀 달성하기가 수월한 편이죠. 그렇군요. 그럼 실질적인 혜택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요? 너무 단순한 만큼 혜택이 너무 적은 건 아닐까?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. 카드파인 분석에 나온 기본적인 예를 한번 보면요. 전월 30만 원 사용했을 때 월 1만 원 통신비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가 있어요. 복잡한 계산 같은 거 전혀 없이 그냥 30만 원 쓰고 1만 원 할인 받는 거니까요. 실질 할인율이 약 3.33% 정도 되는 셈이죠. 사용하기 쉽고 예측 가능하면서도 은행 예금 이자율 같은 걸 생각하면 꽤 괜찮은 수준의 안정적인 혜택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3.33%면 안정적이긴 한데 솔직히 막 엄청 높다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. 혹시 여기서 만족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혜택을 좀 더 키울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? 그냥 꾸준히 쓰는 거 말고 뭔가 더 없을까? 네, 좋은 질문이십니다. 카드사들이 고객 유치하려고 프로모션을 정말 자주 하잖아요. 통신사 할인카드 관련 프로모션도 꽤 많아요. 카드파인 같은 정보 사이트에 가보면 추천 이벤트 이런 메뉴가 있거든요. 그런 걸 잘 활용하면 이런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
그 카드파인에서 언급된 건데 25년 4월에 LG U 플러스 제휴 카드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 특정 기간에 가입하면 전월 30만 원만 써도 월 2만 원을 할인해 주기도 했다는 거예요. 이러면 실질 할인율이 갑자기 6.67%까지 확 뛰는 거죠. 네, 이런 프로모션 정보를 잘 챙기는 게 혜택을 극대화하는 뭐랄까 다음 단계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정보들, 이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요? 결국 첫 신용카드로 통신사 카드를 한번 고려해보는 건 그 복잡한 미로 같은 할인 조건 대신에요.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혜택을 챙기는 그런 실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겁니다. 중요한 건 최대 얼마 할인, 이 광고 문구 뒤에 숨어있는 내가 진짜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얼마인지 그걸 파악하는 눈인 거죠. 네, 맞아요. 여기서 핵심은 광고에서 막 내세우는 그 최대 할인율, 그 이론적인 수치보다는요, 실현 가능하고 꾸준한 가치,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입니다. 복잡한 조건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예측 가능한 혜택을 꾸준히 누리는 데 강점이 있는 거죠. 자,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. 통신사 카드의 그 단순함, 그리고 꾸준한 혜택, 분명 매력적입니다. 그쵸? 하지만 혹시 당신의 소비 패턴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. 약간의 복잡함은 감수하더라도 쇼핑이라든지 주유, 여행 같은 특정 분야에 딱 특화된 카드가 결과적으로는 더 큰 금전적 이득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?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에는 단순함과 최대 혜택 중에 과연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할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